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정리하는 문제, 이게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 그 재판부, 황정수 재판부를 좀 바꿔달라 기피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거부를 했습니다.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켜보고 또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윤리위의 추가 징계 개시가 된 만큼 정진석 위원장이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내리고 있는 결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재판부를 좀 바꿔달라 기피 신청,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황정수 재판부가 좀 불공정하다. 재판부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하는 이 발표는 오늘 했지만 이 요청은 공문을 통해서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게 지금 재판부를 바꿀 그런 사안이 되지는 않는다. 사실상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는 재판부와 변호인이 인척관계, 아주 가까운 인척관계일 경우에 재판부를 바꾼다. 이 규정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지금 이게 서울 남부지법의 결정입니다. 하루 만에 결정이 난 상황인데 이례적으로 빨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가처분 신문, 저 부분을 좀 연기라도 해보자 라는 것이 전략인데 서울 남부지법에서 28일 정해져 있는 만큼 굉장히 빨리 응답을 내놨다, 거절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서울 남부지법도 황정수 재판부의 이번 재판에 임하는 3차 가처분 신문입니다. 이번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거부한 것은 28일 가처분 신문을 그대로 강행하겠다. 그 다음 1차, 2차에서 이어지는 이런 재판 결과, 이런 재판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전략, 전술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진석 위원장이 오늘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차 비대위는 어렵다. 28일 가처분 신문에서 정진석 모가지가 달아난다면 주호영 원톱 체제로 간다. 그 다음 전당대회는 12월부터 준비하면 내년 2월에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의 이준석에 대한 수사,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 모두 예상했던 부분이다.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성매매, 성상납은 시효가 지난 것으로 이미 판정이 되어 있었다. 당에서 따로 논평을 낼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이 말의 뜻은 경찰이 현재까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는 이준석의 증거인멸, 무고, 이 혐의 부분은 아직 살아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경찰이 수사를 해서 알맹이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쪽에 지금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준석에게 유리하게 됐느냐, 이준석의 이 경찰 조사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성상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게 확인이 돼야 무고도 가능한 것이고 증거인멸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찰이 충분히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윤리위의 결정입니다. 추가 징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28일 황정수 재판부가 가처분 신문을 계속 맡게 되고 28일 강행하게 된다면 결과는 지금 정진석 비대위에 아주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정진석 위원장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합니다.
대부분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재판을 연기하는 그런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 지금 재판부 기피 신청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드러내서 국민들에게도 알려야 되고 재판부에게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황정수 재판부도 좀 황당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당대표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지고 이게 지금 가처분 재판으로 넘어가서 5차 가처분 신청까지 있었습니다. 28일 재판은 세 번째 이제 가처분 신문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한 조직이고 한 정당이고 계속 재판이 열리는 셈입니다. 한 재판부에 의해서. 그런데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주호영 비대위에 대해서 재판부,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또 거기에 이어서 당헌 당규까지 고쳐서 정진석 비대위로 왔는데 이것까지 그대로 또 재판을 맡게 된다.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맞는 부분이냐라는 것이고, 지금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법조항이나 관례에 따르면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재판부로서도 또 정당으로서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남부지법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게 더 나아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28일 가처분 재판을 그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셈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절대로 국민의힘에 정진석 비대위에 유리한 쪽이 아니다, 아주 불리한 쪽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정진석 위원장이 오늘 내 목이 달아나면 이제 뭐 대책을 세워놓은 겁니다. 주호영 원톱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전당대회도 현실적으로 12월부터 준비를 하면 내년 2월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자신의 이 결단을 밝힌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윤리위의 추가 징계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지금 황정수 재판부는 이준석에 대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가 있고, 또 만약 제명을 시키더라도 이 소송 자격,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은 인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뭐 굳이 28일 전에 추가 징계를 위해서 윤리위를 소집할 이유는 없어지지 않았느냐. 예정대로 28일 윤리위가 열리면 그 자리에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의논하면,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은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도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 추가 징계의 수위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이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준석이 증거인멸 교사와 같은 혐의 등이 무혐의로 만약 밝혀지더라도,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서 이준석이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당대표가 근신해야 할 기간 중에 퍼부은 해당 행위에 속하는 막말 시리즈에 대해서는 많은 당원들이 격앙된 상태다. 당원들은 이준석이 거물이 될 수 있었는데 괴물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뜻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만약 이준석에 대해서 경찰 수사, 이 부분이 검찰 송치가 되지 못하고 모두 무혐의가 되더라도, 또 28일 가처분 신문에서 정진석의 목이 잘리더라도 윤리위에서 이준석의 추가 징계는 강행해야 하고 강행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밝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윤리위에서 이준석을 추가 징계할 경우에 어떤 게 적정한 수위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명이 있고 탈당 권유가 있고, 이게 가처분 재판에서 무엇이 유리하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뭐 윤리위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도, 지도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이 유리한 부분이 될지, 또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여론도 들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일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